근데 현우야, 유연아, 코멘트를 듣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해야 돼, 알았지? 쌤, 제 마음을 읽어줘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지? 오케이, 불가능하다. 자, 먼저 1번부터 봅시다. 1번. 1번은 두 점 사이 거리래. 그냥 해야지. 하십시오. 맞지? 오케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번 문제는 일단 x래. 왜 x인지 잘 모르겠다. 쌤도 풀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 풀어보고 이야기해줄게.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 자체는 어렵지 않다, 맞지? 아마 뭔가 숫자에서 문제가 생기나 봐.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우리가 이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제 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려 나왔어. 그럼 이제 방법이 두 가지지. 현호야, 방법이 두 가지지? 현호야, 방법이 두 가지지? 자, 봅시다.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a, 마이너스 a 이렇게 잡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저기 a랑 그 요점을 p라고 할까? p라고 하게 되면 ap는 이제 bp를 계산하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풀이는 사실은 첫 번째 풀이가 쌤이 왔을 때는 장점이 충분히 많은데 또 두 번째 풀이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 뭐냐면 그러니까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을 찾아도 좋아. 이 문제는 이제 거기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땡스야, 노땡스야? 노땡스잖아. 지금 숫자가 매우 들어올 거거든. 그럴 때는 이 방 2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AB의 좌표는 좋은데 그 교점의 좌표가 더러울 때는 사실 얘가 좋고, AB가 이게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기 힘든 좌표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 분수로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거리 같다고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풀이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고 충분히 괜찮은 풀이고 때에 따라서는 더 같이 있을 수 있다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어. 현우야, 근데 왜 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수직 이등분선이 뭐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선분 AB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반등하는 요 직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지? 그러면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어떨 수밖에 없어. 모든 점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되는 거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A와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은 전부 다 어디 있어? 전부 다 이 직선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찾으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 찾으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로 가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게 될 테니까? 같을 테니까 우리가 그걸 찾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4번은 약간 이제 까다롭더라고. 4번은 약간의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너는 못 풀었지? 4번이요? 풀었어요. 풀었어? 자, 일단 두고 봅시다. 자, 이 길이가 10이래. 이 길이가 10이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P 더하기 PQ, EQ, EP 더하기 EQ의 길이 합이 6으로 일정하대.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 6으로 일정하대.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 이 길의 최소값,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이렇게 나왔거든. 어떻게 하지? 자,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답이 이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왜 답인지에 대한 그 의문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자, 뭐 일단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걸 순간적으로 임시로 세모라고 하고 얘를 별이라고 해볼게. 세모 더하기 별이 얼마지? 6이야. 근데 이거랑 이거 다음 얼마야? 10이야. 이거랑 이거 다음 얼마야? 10이야. 그럼 총 20이지. 거기서 6을 빼면 14가 되겠네. 그래서 얘랑 얘의 합은 무조건 14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3,3이면 여기가 7루트가 되어서 뭐 14 더하기 7루트가 최소값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제 바른 풀이는 아니야, 사실은. 직관적 풀이야, 직관적.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괜찮니? 원래 풀이를 보여줄게. 원래 풀이는 좌표이든 좌표이든.
그리고 나서 이 2.5의 좌표를 이제 x, y라고 x, y라고 씁시다. y라고 씁시다.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돼? x가 되는 거지. 요 길이가 뭐가 돼? y가 되는 거지. x 더하기 y는 얼마? 이렇게 주어진 거지. 이건 무슨 관계식이지?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잖아. 그럼 어떻게 그러죠? 사실은 2라는 점은 잠깐 놀랬다. 2라는 점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겠지. 여기 x절편도 6이고 y절편도 6인 이 직선이 사실 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괜찮지? 근데 우리가 요 길이가 얼마가 돼? 요 길이? 요렇게 내가 잡게 되면 요 길이가 요점 y잖아. 이게 10,10잖아 지금. 10,10이잖아. 요 길이는 여기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 길이는 10 빼기 y가 돼. 요 길이는 10 빼기 x가 됩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제 저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 저 둘을 더하면 이따 봅시다. 저걸 더하게 되면 10 빼기 y 더하기 10 빼기 x를 하는데 그러면 x 더하기 y가 6이니까 20 빼기 6이 되어서 14가 되는 거지. 즉 요 길이와 요 길이 합은 이 점이 여기 있든 혹은 이쪽에 있든 간에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합이 이제 14가 되는 거지. 괜찮아? 이해했어? 자 근데 이제 그럼 나는 게 뭐야? 우리가 그 길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게 ER, ES에다가 ED를 더하는 거잖아. 맞지? ER에다가 ES에다가 ED를 더하는 거잖아. ER, ES는 여기가 ER인 거고 거꾸로 보죠. 여기가 ER, 여기가 ER인 거고 이 길이가 ES였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ED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ED는 뭐야? 이 직선 위의 점 중에 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 중에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야. 그러면 이 길이가 짧아, 이 길이가 짧아, 이 길이가 짧아. 수선을 내렸을 때가 제일 짧지. 그래서 사실은 3, 3일 때 여기 이제 y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정확히 여기 3,3에 떨어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길이가 최소값이었던 거야, 사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나? 7 루트 이제가 되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괜찮아? 좌표의 노인 문제입니다. 물론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할 만한데 어쨌든 의도는 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그냥 사실은 쉽다 이거. 일단 진짜 쉽다, 맞지? 그냥 좌표 도입해서 이미 다 잡아놨잖아, 맞지? 그때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그냥 풀립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평행사변형. 우리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은 뭐지?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좌표가 주어진 평행사변 찾으려면 뭐 하래? 그 두 직선평인 거. 후는 알아? 평행사변형. 아니 그 되는 조건 중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쓰는 건 기본 하나, 많으면 2개 써. 오케이? 이제 어려워지면 더 쓰는데 얘는 기본 문제야. 진짜 찐 기본 문제야. 뭐 하는 거지?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쓰는 거야. 일단 이거 쓰고 혹시나 이제 미정계수가 결정되지 않으면 뭐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다느니 평행하다느니 그런 걸 쓰는 거야. 얘가 기본이 알았지? 사실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쌤 생각에는 꿀밤 한 3대를 맞아야 돼. 진짜로. 왜? 기본 문제잖아. 기본 유형이 교과서에도 다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알아서 풀면 됩니다. 7번 봅시다. 7번 문제는 이건 너무 쉽다, 맞지?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대각선의 교점을 이제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점 2개 결정되니까 직선 유일하게 결정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다음 8번. 8번 문제는 우리 현우한테 물어볼까? 세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지? 현우야 대답 못하면 그냥 뗄게. 걱정하지 않지. 현우는 어차피 모르는 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맞을 때마다 이제 기억이 강하게 새겨지니까 이제 모르는 게 없어지겠지. 멋있다. 자, 어쨌든 세 수선의 교점의 이름이 뭐지? 수직. 수심이야, 수심. 근데 이 수심의 특징은 뭐냐면 외심, 내심, 분심 다 마찬가지인데 2개를 찾으면 나머지는 자동 성립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는 수선 몇 개만 찾으면 돼? 2개 찾아서 그 교점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걸 기억하는 거야, 알았지? 3개 다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거 2개 찾아서 교점 찾으면 끝나. 이렇게. 그게 이제 수시험에서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9번 보세요. 9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 일단 평행하다 맞춰주면 A 결정되겠지. 그리고 이제 직직거를 쓰든 아니면 이제 점직거를 쓰든 편하게 해서 루트 2 구하면 이제 B 값도 구해지겠지. 괜찮니? 이건 이제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자. 10번 보세요. 10번.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해? 유연이는 어떻게 구할까? 삼각형 넓이. 좌표 주어졌어. 세 점을 좌표. 세줄 잡고. 그러면은 그 0, A를 0,0으로 옮겨서 그 신발 그치, 사선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좀 더 공식적인 건 사선식이야, 그렇지? 희망권은 약간 욕하려고 만든 말이라서. 그것만은 아니야. 그것만은 아닌데 이제 발음상 욕하기 좋은 발음이잖아, 맞지? 그래서 옛날 이제 대형 강사들이 많이 썼어.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점집보로 풀어도 괜찮지. 더 수능에 나올 때는 이걸로 풀라고 강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 맞지? 근데 성실하게 계산해서 풀도록 하십시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번 어떻게 볼게? 11번 일단 문제 좀 읽어볼래? 뭐야? 어떻게 풀 거야 그거는? 롤루닉스. 응? 다시 문제 읽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형은? 비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같은 점들의 자체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왔지? 오케이. 얘는 거리의 비가 같다는 말이 거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건 완전 별개의 얘기야. 그리고 지금 우리 평면 잡혀하고 있어. 직선이랑. 얘는 갑자기 아폴로니우스야. 그치?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출제 의도도. 다시. 지금 우리 뭐 찾으라고 했냐면 PA는 PB인 점, PA는 PB인 점을 2차 함수 위에서 찾으라는 게 문제 요상이지 이거. 맞지? 괜찮아? 이거 어디서 왔어? 여기서 봤잖아. 기본 풀이 몇 가지?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P점을 우리가 A, B라고 잡고 거리 같다로 풀어도 충분히 잘 풀릴 겁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더 좋을 때가 확실하게 더 좋을 때가 좀 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A점 찾고 B점 찾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친구의 수직이등분을 이렇게 딱 구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기울기 지금 얼마야? 1이지. 이 친구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중점 지나니까 찾을 수 있어 없어? 금방 찾겠지. 그리고 해봅시다. 그냥 끝까지 할게. 갖다 놓읍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제곱. 마이너스 뿌리니까 뭐야? 마산 뿌리구나. 마산 뿌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3이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우리 중점 잡읍시다. 중점. 이게 y x선 위의 점이라서 그냥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아. 둘 다 하면 2로 나누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지. 괜찮니? 그럼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x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면 더하기 1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야. 근데 우리는 뭐 찾고 싶다고? 이 점을 찾고 싶다. 괜찮지?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 둘이 같다고 놓고 푼 방정식의 실근이 저 점들의 교점 x좌표가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7은 제로야. 잘 해내서 못생겼잖아. 근데 어차피 두 분이 뭘 구하래? 합의 절대값이 너무 마이너스 1, 절대값이 1 끝났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숫자가 나이스하지 않을 때 이제 이득이 클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수학에 완벽진치하게 없다. 오케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항상 일관되게 있는 건 아니야. 평균적으로 괜찮은 방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풀이가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 이유가 있다. 이럴 땐 저게 좋고 저럴 땐 이게 좋고 알고 있도록 합시다. 알았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12번 뭐지? 12번 뭐지? 답이? 외심? 무기중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뭐야? 원래 우리 풀잖아.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 최소가 될 때 언제야? 아니야? 지금 문제의 표현이 그 얘기 아니야? 문제에서 이제 그 학교 ABC가 있는데 각 학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과 같대.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 뭐야?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 뭐였지? 삼각 ABC의 무게중심이었잖아. 맞지? 무게중심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기타 성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맞지? 꼭 알아야 됩니다. 현우 잘 이해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쌤한테 사실 저 하나도 이해 못했으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해. 알았지? 급하지 않으니까. 자, 13번 봅시다. 13번. 13번은 그냥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나왔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건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구해서 몇 대 몇 풀면 되겠지. 내분점 찾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 문제는 이제 원본 문제가 있는데 그 원본 문제를 약간 틀어버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원래 우리 그 무기중심 할 때 기타 성질이라는 쌤이 아까 표현을 썼었잖아. 맞지? 이 친구가 최소가 되는 점이 이제 무기중심이다 라는 게 이제 무기중심의 추가적인 성질인데 이거 말고 하나 더 가. 우리가 어떤 삼각형 ABC가 주어졌을 때 이 친구의 m된 내분점, m된 내분점, m된 내분점을 잡고 여기를 P, 여기를 Q, 여기를 R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만들게 되면 이 삼각형 무기중심과 원래 삼각형 무기중심이 항상 일치하거든. 오케이? 근데 그거는 요 길이와의 비와 이 길이의 비와 이 길이의 비가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같아야 돼. 근데 지금 14번 문제는 그게 같지 않게 주어진 거야. 오케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성질이랑 해서 이 점 좌표 구하고 이 점 좌표 구하고 이 점 좌표 구해서 무기중심 구하는 거야. 특별한 풀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풀이 안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성실하게 좌표 구해서 푸는 겁니다. 혹시 현우 질문 있니? 약간? 없니? 현우야. 너한테 한 건데? 질문 없어? 네. 오, 그래 보자. 지금 A점과 B점이 중점이라는 거 알겠어? 네. A점과 B점이 각각 성분 PQ와 PR의 중점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저거? 문제에서 이제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P로부터 Q로부터 R로부터 거리가 같다고 했거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고 수선의 반을 내리고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무슨 관계? 합동.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져. 괜찮아?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 합동.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져. 그러니까 A점과 B점의 좌표는 PQ의 중점, PR의 중점 찾으면 되는 거야.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1대3 내분점이라서 이제 못 구하겠지. 얘는 이제 중점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질을 가지고 풀 수는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15번은 사실 쌤도 이게 뭐 좀 베스트한 방법이 뭘까 고민이 조금 되긴 하거든. 아주 나이스해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 이제 대각선의 교점이 이제 2분의 7, 2분의 7이잖아. 자, 그때 이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고 한 변의 길이가 5래. 그러면 사실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 물론 이제 결국 이 점을 좌표를 잡고 이 점을 좌표를 잡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냥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지? 이거 마저 그리면 얘가 이제 90도 이렇게 45도고 한 변 길이가 이제 5라서 얘가 5루트2가 되거든. 그게 절반이잖아. 그래서 2분의 5루트2가 맞다. 괜찮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x축위의 점이니까 a, 0이니까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2분의 5루트가 되게 만드는 점은 이쪽에 하나, 이 오른쪽에 하나 두 개 있을 거거든. 그래서 a 값이 결정될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 길이가 5가 되니까 이제 b 값까지 결정되면서 이제 완성이 되겠지, 맞지? 그렇게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왔을 때는. 이거 그렇게 풀어도 되나요? 뭐 어떻게? 이거 여기 조금 더 크게 사각형 되려나? 오, 그거 괜찮네. 그럼 중점 잡으면 되겠다. 네. 오, 그건 잘 생각했어. 좀더 생각을 못했어. 여기 잡게 되면 이거 이렇게 잡으면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잖아, 맞지?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b가 되어서 요 점의 좌표가 b 컴마 그다음 a 더하기 b가 되고, 맞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차이는 그게 2분의 7이다, 2분의 7이다 그런 게 더 나았다, 맞지? 더 나은 것 같아. 요거는 쌤이 사실 더 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둘이 더해서 이거 나누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얼마라는 사실을 이제 25라는 사실. 왜냐면 이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맞지? 여기를 5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두 개 연립해서 쓰게 되면 이제 ab를 구할 수 있겠죠, 맞지? 그래서 2분의 1 ab 구하는 거니까 그게 더 좋겠네. 그래서 쌤도 사실 이제 자주 쓰는 접근인데 요 점을 잡아서 중점을 할 생각을 쌤도 못했었는데 오늘 유현이가 잘 생각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이제 유명한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 기출 문제의 조금 복잡하게 만든 변형 같습니다. 자, 좌표가 주어지기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되고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는 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세 번 똑같이 그렸어. 어쨌든 이번에 휘었네. 몰라, 그냥 할래. 이렇게 그려주는 거. 오케이. 쌤이 똑바로 안 그려졌습니다. 어쨌든 이 사각형의 넓이를 y축 2등분 할 때 이제 5a-4의 제곱의 값을 구할 때 나왔습니다. 저기 숫자가 이쁘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저걸 구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쌤도 많이 해봤는데 여기 쪼개고 이 사다리꼴 넓이 더하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 더해서 결국은 이제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 이제 되기 위한 a의 수법을 그냥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떠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지, 맞지? 결국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는 정점이거든. 여기도 정점, 여기도 정점. 어차피 그리고 이 길이는 우리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여기가 높이가 돼. 이건 a가 된다. 뭐만 잘 구하면 되냐면 요 점의 좌표만 잘 구하면 됩니다.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건지가 문제인데 쌤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그냥 구해. 그리고 y좌표를 구하면 이 점 좌표 구해지겠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방법이야.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야. 자, 근데 이제 굳이 다르게 좀 해본다면 이렇게 수선을 말해리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닮은 관계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요 길이가 2거든. 요 길이는 2 더하기 a. 이거랑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어때? 똑같겠지. 그러니까 2 대 2 더하기 a는 내가 찾고 싶은 네모 길이 대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지. 길이를 풀고 있으니까 네모는
네모는 2 더하기 A 분의 2A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여기를 네모라고 잡은 거예요. 여기를 이 길이를 네모라고 잡은 거. 원래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구에서 y를 본 거야. 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쌤도 그렇게 풀고 평소에는 이제 오늘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니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정도로 보여주는 거지. 직선 구에서 푸는 풀이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쌤도 어쩔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차분하게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는 풀이를 선호할 때가 있거든. 어쩔 때는. 자, 그럼 우리 이제 해볼게. 이 사대꼴을 구해봅시다. 사대꼴을 구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2야. 그 다음에 이제 윗변 길이 여기가 2야. 더하기 여기 이제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 길이는 3이야. 요 길이는 방금 길이를 구했거든. 우리가 2 더하기 1분의 2에 그러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A분의 2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이제 밑변이 높이가 A, 윗변 길이는 3에다가 2 더하기 A분의 2A. 그러니까 얘는 3에다가 2 더하기 A분의 2A를 이제 더한 거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거 풀면 A 값이 구해질 거고 걔가 못생겼기 때문에 5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열심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만드실 거고 양변이 2 더하기 1을 곱해버릴까? 일단 정리 한번 하고 4 더하기 아니다 10 더하기 2 더하기 A분의 4A 그리고 는 3A 더하기 2 더하기 A분의 2A 제곱 이렇게 괜찮지? 양변이 2 더하기 1을 곱합시다. 그러면 20 더하기 10A 더하기 4A는 3A 곱하기 2 더하기 1 그리고 2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러면 여기가 3A 제곱 여기가 2A 제곱이니까 5A 제곱 그리고 더하기 6A 마이너스 14A 그리고 마이너스 20는 제곱 5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는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구하라고 했지? 5A 마이너스 4A 제곱을 구하래. 약간 노땡스인데 5A 마이너스 4A 제곱 그래프식 써야 되나 봅니다. 원래는 쌤이 이쁘게 떨어지는 식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주 이쁘게 떨어지는 않는군요. 그래보시 봅시다. A는 5분의 2A분인데 여기 A, 그 B가 이제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러면 4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A가 아마 양수는 조건이 있거든. 근데 마이너스 하면 음수 될 겁니다. 계산해볼게. B제곱 4, 4, 16 빼기 4AC 그러면 AC지 그러면 100이 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루트 116을 하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얘는 이제 5분의 4 플러스 루트 11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괜히 5A 마이너스 4가 아니구나, 맞지? 넘기면 5A 빼면 5A 빼기 4 그리고 루트 116만 남잖아, 맞지? 얘는 루트 116의 제곱이 되는 거지. 답은 116이 될 겁니다. 그래, 괜찮아? 요연이 질문 있어? 아니요. 이건 근데 워낙 유명한 문제라 그 문제도 사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조금 결이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17번은 뭐 굳이 안 해도 괜찮겠군요. 17번은 왜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 그리고 뭐야? 16번 조금 괜찮어. 괜찮아? 현우 형 네. 많이 힘들어? 아니요. 현우야 너도 힘드니? 네,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맞지? 오늘 프린트 시작했는데 빨리 해야지. 오케이. 자 17번 봅시다.
쌤이 어제 몇 시간 못 자서 합시다. 일단 이제 우리가 4점을 꼭지로 나눈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mx 더하기 y 마이너스 2은 0에 의해 이등분된대.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직선이 이등분한다는 말은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야? 직선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맞지? 교점 찾고 그거 대입하면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니 그냥 바로 구해지겠죠, 맞지? 쌤 거 구하면 됩니다. 얘는 별거 없습니다. 자, 18번 넘어갑시다. 18번은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죠, 맞지?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야? 세 가지? 이 삼각형 이루지 못하는 거.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총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자,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모두 평행할 때, 두 개 평행, 한 개 평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다 평행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빠뜨리고 기억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 문제에서는 요 상황이 안 주어져. 보통은.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 어느 학교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빨 깔아가지고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기억은 안 난다. 어디 학교인지. 신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풀 데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19 봅시다. 19. 자, 두 점 A와 B를 두 꼭지점을 하고 다른 두 꼭지점은 이제 제3, 4분면에 있는 정사각형이 있대. 직선 CD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문제가 사실 이 문제야. 이거랑 비슷한 논리를 가진 문제인데, 비슷한 논리를 가진 문제.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좀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조금 진행을 해보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4,0이 A 그리고 0,-1이 B 그리고 이제 C가 3, 4분의 1.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했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4칸 한 칸이잖아, 맞지? 여기도 4칸 한 칸 가서 이렇게 C가 잡힐 거고 여기 또 4칸 한 칸 가서 여기 이제 D가 잡힐 거고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이런 구조야. 그래서 저거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CD 방정식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좌표로 다 찾아지겠지? 그다음 20번은 이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 조건 써서 m값 구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1번을 조금 이야기 해볼까요? 21번은 좌표를 좀 찍어 봅시다. 2,9, 0,1, 2,0입니다. Y축 방향으로 높은 이거. 그 다음에 0,1 여기가 B가 되는 거. 그 다음에 A가 했고 C가 2,0 C가 2,0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넓이를 y는 a가 2등분한다. 넓이를 이제 y는 a 한 이쯤 짜면 되나? 잘 안 맞겠군요. 어쨌든 2등분한데 그때 이제 a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 현우 어떻게 풀어 이거? 일단 이거에 대한 특별한 풀이를 알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지금? 저는 최상각형 넓이를 구하고 저기 2분의 1을 구하는 위삼각형. 자, 그렇게 푸는 게 모범 풀인데 이제 약간의 머리를 쓰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체삼각형 넓이를 구하자. 이 길이 얼마야? 9 맞지? 그럼 이제 이 전체 넓이가 9가 되겠지, 맞지? 그럼 이 넓이가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9가 되면 되겠다, 맞지? 절반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선을 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나 바뀌지? 이 삼각형 넓이. 어차피 이 길이 2고 이 길이 8이니까 이 넓이는 8 되겠지. 요 삼각형 넓이가 8이 될 거라고. 괜찮아?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2분의 9 대 8이 되는 거지. 괜찮아? 이건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얘는 9 대 16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알아? 얘가 무슨 비야? 넓이 비야. 그럼 닮은 비는 뭐지? 얼마지? 3대 40. 자, 이 길이가 8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돼? 3대 4야. 6이어야 되지. 그래야 3대 4가 될 거 아니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 무슨 관계야? 닮은 맞지? 직각인데 이 각을 공유하니까. 괜찮니? 그래서 6대 8로 바뀌어. 그래서 9에서 6 빼면 얼마? 3. 이렇게. 괜찮니? 이해했어 못했어? 너 바보? 형아야, 잘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이 풀의 발상이 뭐지, 뭐냐? 발상. 원래 처음 있던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어. 그래서 예쁘게 풀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버려주고 강제로 닮음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이 문제의 풀이의 아이디어야. 괜찮아? 강제 닮음. 강제 닮음. 그래서 강제 닮음이 되면서 계산도 쉬워지게 보조선을 긋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더 연장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도 되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닮음 만들면 이 삼각형 넓이 추가되는 이게 잘생겨서 못생겼어. 심각하게 못생겼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안 쓰고 싶고 여기서 자른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연구에서 나온 문제가 있거든. 연구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근데 쌤 봤을 때 너희들이 이 문제 하나로는 연습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더 해줄게, 알았지? 똑같은 계열의 문제인데 0,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2,2가 있고 그 다음에 뭐 8, 8 아니면 뭐 10,라고 숫자가 못생겨야 사실은 좀 그러면 이렇게 잘생기면 그냥 대충 눈에 보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못생긴 게 더 좋다. 자, 내가 이번에는 x는 a를 벗어 2등분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넓이 곱합시다. 똑같이. 여기 높이가 2가 될 거고 이 밑변이 8이 될 테니까 넓이가 8이 되겠다, 맞지? 맞지? 그럼 반띵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됩니다. 4. 괜찮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수직이니까 어떻게 닮음을 만들어줄까? 이번에 여기 자르면 삐꾸가 되겠지. 연장해서 이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가 만들어져? 닮은 게 만들어지네. 맞지? 그리고 요 넓이는 정확히 얼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2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전체 넓이는 얼마? 10. 이 넓이는 얼마? 4. 아, 그러니까 넓이 비가 10대 4. 다시 말해서 5대 2. 괜찮지? 그럼 닮은 비는 루트 10. 고수가 괜찮아. 루트 5대 이게 그 루트 만약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 실제로 그냥 풀면 어차피 그림없이 써야 되는 숫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무조건 이득이, 알았지? 무조건 이득.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 그럼 갑시다. 근데 저렇게 약간 그 되게 이 둘 다 높이가 같았잖아요. 그치. 좀 높이가 다르면 어떡해요?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만들어져. 오케이.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나이스한 풀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나이스한 풀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없는 경우가 더 특수합니다. 어쨌든 그럼 좀 해봅시다. 높이가 다르면 어차피 이 풀이는 못 써, 알았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야? 루트 2 대 루트 5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지금 이 전체 길이가 얼마지? 10이잖아, 10. 그러니까 얘는 10대 네모가 되는 거야. 괜찮아? 우리 b의 성질을 해서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2루트 5 곱하지. 여기도 2루트 5 곱하면 여기 나오는 거야. 얼마? 2루트 10이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가 2루트 10인 거야. 즉 a는 뭐야? a는 10에서 2루트 10을 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 이거 나오는 거야. 계산이 잘 생겼겠어, 못 생겼겠어?
못생겼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더 이득입니다. 보통. 이해했어? 요거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최소한 이 패턴을 풀 수 있겠지. 이 패턴. 좀 더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그거는 또 기회가 있잖아, 맞지? 쌤이 정리해줄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해줄 테니까 일단.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그냥 무조건 두들겨라고 낸 거는 열심히 두들겨서 풀어줘야지. 모든 문제가 다 있을 수는 사실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 계산을 줄이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수고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그걸 그 나이스한 풀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시험 칠 때 너무 많이 쓰여버리면 이득이야, 손해. 손해잖아, 맞지? 그런 것들도 좀 존재해서 요거는 어쨌든 이제 워낙 유명한 요인이니까 알아두자 이런 느낌. 자, 갑시다. 자, 22번은 어차피 그리고 쌤이 지금 이거 영상 다 찍어놨잖아, 맞지? 풀다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 찾아보면 되지. 형이랑 게으르면 안 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알았지? 형도 마찬가지야. 쌤 저쪽 똑똑한데 그건 하지 마. 이렇게 꿀렁 세대 때릴 거니까. 오케이? 잘 이해했어? 갑시다. 25 봅시다. 근데 너희 학교에서 프린트 풀이는 해줘? 아니. 아예 안 해줘, 아예? 네. 일단 저는 안 해주겠어. 저기 있는 몇몇 문제들은. 아, 질문하면 해주나? 네. 자, 일단 21번 봅시다. 이거는 아니? 무슨 문제인지? 대각선. 두 대각선이 교점 찾는 거잖아. 대각선 길이 합의되는 거. 이건 기억해? 대각선 길이 합의되는 거. 그리고 P 찾는 건 그냥 대각선이 교점 찾는 거. 이거는 그냥 기억력 테스트니까 잘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못하면 사실 이건 정말. 자, 23번도 혹시 기억하니? 23번? 이것도 기억력 문제야. 이거 아마 그 시너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양변 없을 수 있어, 참. 양변을 11로 나누는 거야. 보자. 뭐가 보여? 4 더하기 7. 자, 이거 어떻게 내분을 이룬 거지? 내분을 A에서 C 쪽으로 7대4 내분. 항상 거꾸로 이룬 거야, 알았지? 항상 거꾸로. A에서 C 쪽으로 7대4 내분. A에서 C 쪽으로 7대4 내분. 괜찮아? 저거는 그냥 표기 방식이거든. 그냥 약속이야. 그냥 무조건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는데 이 점의 X좌표가 스몰 a인 거고 이 점의 X좌표가 스몰 t인 거니까 결국 뭐라는 얘기야? A에서 C 쪽으로 7대4 내분이야. 그림이랑 삐꼴에 7대4 내분인 거야. 7대4. 의도적으로 삐꼴을 준 것 같아, 맞지? 그림을. 저기 P가 A에 더 가깝게 그려져 있잖아, 맞지? 근데 항상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거꾸로 이루는 거야. A에서 C 쪽, A에서 C 쪽으로 7대4 내분. A에서 C 쪽으로 7대4 내분 이렇게 이루어야 돼. 괜찮니? 7이 더하기 40. 네, 7이 4죠. 지금 문제를 거꾸로 썼구나. 그럴 수 있지. 근데 분모가 11이 아니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달라져.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실수배 개념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아마 곤란한데 그러면 많이. 좌표가 이제 점점 그 원점에 가까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생각해봐. 5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그러면 좌표가 5일 때보다 3분의 5가 되었을 때가 원점이 어떻게 돼? 더 가까워지게 되겠지. 일정한 비율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까지 가는 건 약간 오버하긴 해.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자. 수직선을 생각해봐. 수직선을 생각해서 내가 이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까 저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3 더하기 1 분의 여기 스몰 a라고 여기 b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3a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지? A에서 B 쪽으로 몇 대면? A에서 B 쪽으로 1대 3이잖아. 여기 한 칸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만약 곱하기 2분의 1 했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전체 여기가 원점이라면 이 전체에 대해서 반띵해서 여기로 보내라는 뜻이. 괜찮지? 2분의 1배가 되었으니까 좌표를 2분의 1 이제 원점으로 가까이 보내라는 뜻이. 만약 여기가 곱하기 2였다면 이게 아니고 곱하기 2였다고 어떻게 하면 돼? 원점에서 두 배 멀어지게 보내라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 근데 아직은 쌤도 그런 문제를 직접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평가의 목적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내분 기호를 잘 읽어서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를 이해하는 걸 평가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 맞지? 근데 얘는 뭐랄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그런 관점에 접근을 아예 배우지 않거든.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이제 의도가 모호하다. 이렇게 그런 느낌 좀 더 강해. 괜찮니? 선생님이 거꾸로 쓰는 거 실수야. 미안. 넘어갑시다. 24번은 사실 이제 좀 유명한 문제거든.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29번 출신이었나 아마 안 적혀있군요. 29번 출신일 겁니다. 꽤 어려웠던 문제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 일단은 이제 쌤이 그림을 좀 그리는 동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이게 쌤이 언젠가 한번 풀어준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마플 교과서랑 마플 시너지 풀었으니까 아마 어디서 봤을 수도 있어. 이게 마플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 쌤이 헷갈려 사실 지금. 현우야 기억나니? 현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 그림 기억이 안 나? 유현이는 모르겠지. 자 그냥 합시다. 현우야 봅시다. 뭐 어쨌든 이제 유명한 문제긴 합니다. 현우 기억나? 네. 기억나는 건 아니야 확실히? 익숙한 그림은 아니야? 처음 봐? 널 믿어도 돼? 네. 널 믿어도 돼? 너 처음 보는 문제 다 기억해? 한 번 봤던 문제 다 기억해? 웬만하면 아하하. 봅시다. 쌤도 기억 못하는 거야. 여튼 자 여기가 D가 지금 무슨 점이네? D가 중점이네 중점. 시킨 대로 차근차근 갑시다. AD가 2루트 6이야. 그럼 이렇게 슉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루트 6이라는 얘기지. 괜찮지? 이거는 무슨 선이야? 중선인 거지 중선. 자 그 다음에 ACB의 이등분선, 각 ACB의 이등분선, 여기 이등분선 그래 이등분선을 자 그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어지나? 적당히 이렇게 그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때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지. 그리고 선분 CE와 선분 AD가 만든 점은 P. 선분 CE와 AD가 만든 점을 P. 아 여기를 P라고 하지. 그 다음에 각 AP의 이등분선, 각 AP. 여기 또 이등분선 그리라고? 아 이등분선을 두 개 그리나? 아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나 보다. 이렇게 그려서 이제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은 상태고,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은 상태고, 요 각의 크기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띠꾸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제 Q가 되고 여기가 R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근데 쌤이 그림을 못 그렸네. 쌤도 이제 지금 기억에 남았어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여기를 먼저 구하고 푸는 문제였어. 이 길이가 중선 정리로 바로 보이지 않았지? 구하면 4 나와.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지? 근데 쌤이 너무 이등변 아니게 그렸다. 약간 넓은 마음으로 봐줘, 알았지? 도와주겠어. 그리고 가끔 이제 내가 이런 농담을 하잖아. 그럼 못 봐주면 좋겠다는 표정 막 지워 가끔. 자식이 자 생각해봅시다. 여기 4야 4. 그러면 삼각형 AP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은 정확히 어디 떨어져? 중점에 떨어지네. 아 그럼 근데 다시 그려야 돼. 이건 쌤이 잘못했다 진짜. 네 그릴게요. 다시 그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올리자.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이등변 삼각형 느낌을 가지고 그렸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사실. 그래서 이건 다시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쌤이 아까 AD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지? AD 이름을? AD 중선. 중선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무슨 선이 돼버렸어? 중선. 중선이 돼버렸네. 그럼 이 점은 무슨 점이야? 무게중심. 무중. C가 돼버린 거지. 무기중심. 여기가 이제 P인 건데 P가 무기중심. 요렇게 돼버린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과거 이동선 그려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REP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 요 친구 넓이의 B를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고민이 되는데 잠깐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게다가 이게 넓이를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지 문제에서? B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B를 구하기 위해 좋은 조건이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 전체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비교를 좀 할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했지? 무기중심이라고 했지.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야 돼? 맞아, 그려줄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6개 모두 다 어때야 돼? 모두 쌤 그림 낄 건데 그래도 어쨌든 다 같습니다. 무게중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선에 의해서 6등분 되는 삼각형의 넓이는 다 똑같아요. 괜찮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 하나의 넓이를 S라고 해도 괜찮을까? 요 넓이를 S라고 하자. 요 넓이도 S가 돼. 이 노란색 넓이도 S, 분홍색 넓이도 S인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뭘 이용해서 S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고 요 넓이도 S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길이를 웬만큼 아는데 지금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 루트 10이지. 이 길이가 얼마일까? 이 길이 좀 못생기긴 했지만 여기가 2대 1이잖아, 맞지? 전체 2루트였는데 그래서 3분의 4루트 6이 만들어질 거야. 괜찮지? 그리고 요 길이는 뭐가 되지? 요 길이는 3분의 2루트 6이 만들어지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요 길이 그냥 피타 쓰면 바로 나오잖아. 4의 제곱 빼기 루트 10. 그럼 뭐야? 그냥 루트 6이네. 16 빼기 10이니까 맞지? 요 길이가 루트 6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3분의 루트 6. 여기는 얼마가 돼? 3분의 2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럼 요거는 몇 대면? 1대 1. 여기는 2분의 1S가 되겠다, 맞지? 괜찮아? 여기는 몇 대면? 요거 대 요거는 1대 4. 그럼 여기도 1대 4. 다시 말해서 얘는 5분의 1 S. 그치? 5분의 1 S. 그러면 2분의 1 S와 5분의 1 S인데 누가 S1이야? 누가? PQC가 표시를 안 해놨네. 여기가 PQC. 여기가 S1이 PQC가 S. 또 틀렸다. PQC S2. 얘가 S2야. S2가 2분의 1 S고 S1이 5분의 1 S겠지. 그래서 이제 S1분의 S2를 하게 되면 이대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5가 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다음에 7 되겠지. 너는 뭐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 이거는 생각 이게 문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그 다음에 25번은 그 점과 직선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제 내분점의 자취의 방정식 C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거 잘 할 수 있겠어? 진짜로?
응? 잠시만요. 이게 개념 문제인데 이 개념은 사실 이제 잘 아. 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긴 해서 예, 어떻게? 이 점 A랑 음, P랑 음. 그 2대 1의 그 또 평행한 직선은 생기는 그런 거. 오 맞아. 직관이 좋군요. 현호는 이거 어떻게 구할 것 같아? 똑같이 와. 그치. 어차피 이게 이제 그 뭐지? 2대1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선 위에 아무 점 잡았을 때 그 2대1 내분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이 사실 이 직선이 되겠지. 도형시가 되겠지. 그거 알면 그렇게 구하는 게 일단 제일 빠르긴 합니다. 맞지? 그렇게 해서 이차함수가 접한다고 해서 판별식되는 이용 쓰면 되겠지. 괜찮니? 현우 혹시 질문 있어?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해. 나중에 쓰면 저 몰랐는데 다 알았어. 저 말 못했어요. 가지마! 또 봅시다. 26번 봅시다. 26번. 26번은 아마 어디선가 아니구나. 자, 26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mx가 x축 양의 방향을 이루고 각의 크기가 2배고 기울기는 4배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n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y는 n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m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각이 이제 2배가 되는 각이 2배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mx래. 근데 이게 결국 이제 4nx라는 얘기잖아. 기울기가 4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때 이제 mn의 곱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 자, 이거 어떻게 풀까? 여기 풀이가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1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요점이 잡혀가 뭐가 되지? 1,n이 되고 요점이 잡혀가 1,4n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내가 알면 이게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얼마야? 1대 4. 1대 아 3. 3이잖아. 지금 여기가 4n이니까. 그럼 여기가 3이 돼야 돼. 왜냐하면 요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맞지?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다 쓰면 그냥 보여지겠지. 3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4n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그냥 n 바로 보여지면서 끝납니다. 괜찮아? 얘는 그냥 패턴화된 문제야. 맞지? 지금 몇 년짜리야? 2006년이잖아. 너희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문제야. 당연히 보면 풀이 있겠지. 딱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27번 문제는 이제 쌤도 조금 낯선데, 근데 이제 그냥 좌표 도입해서 점집거 쓰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한번 해봅시다. 쌤한테 낯설다는 얘기는 너희들한테는 더 낯설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이렇게 사각형이 주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성분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하지. 2대1로 내분하는 점 2. 여기를 2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AC 위에 한 점 P에서 AC 위에 한 점 P. 대각선 AC. 대각선 AC를 표시합시다. 또 휘네? 자, 어쨌든 P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올릴게. P에서 AE, AD, CD. AE, 봐요. AE는 이거잖아. 자, AE, 여기에 수선의 말, 여기에 수선의 말, 그리고 여기에 수선의 말. 이렇게 수선의 말 내리는 거예요. PF가 PH의 3배, 요 길이가 요 길이의 3배가 된대. 그때 PG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요게 물표. 자, 어떻게 할까? 쌤도 사실 꽤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복잡하지 않게 사실 이제 일단 유연한테 한번 물어볼까? 유연아, 너는 이게 좌표의 도입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겠지? 그건 좌표 그냥 이거 우리가 뭐랄까 피타를 써서 막 열심히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았지? 좌표 도입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원점을 어디로 잡을 것 같아 너는?
B 현우는 어디를 잡을 것 같아? 호는 어디 잡을 것 같아? B 이거 다 B야. P E 쌤은 여기를 원점 잡을 것 같아. C 아니면 여기 잡거나. 그냥 그냥 취향 문제야, 취향 문제. 근데 나는 이 직선을 잘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취향 문제면 취향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요정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9, 그다음에 3이 되겠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지?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줄 테니까.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를 만장했군요. 3A, 마이너스 3A, 1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A, A라고 P점의 좌표. 그럼 이제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이 길이가 3A가 되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3A 대입하면 이제 A가 나오니까 맞지?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을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기울기가 x가 6 커지는 y가 3 줄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 구합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양변에 마이너스 2y를 2를 곱합시다. x 더하기 3 그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제로. 자 갑시다. 절대값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a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2a 더하기 3의 절대값이 3에 이렇게 되면 되겠지. a는 양수입니다. 쌤이 좌표를 잡을 때 a가 양수라는 걸 감안하고 잡은 거 보이지? 그렇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어서 그러면 얼마가 되지?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 3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그 3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그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뭐지? 여기가 3A잖아, 맞지? 여기가 지금 얼마야? 3이잖아. 근데 거기 책 그림을 봐도 저 상황이 성립하려면은 A가 3보다 무조건 어때야 될 것 같아? 작아야 될 것 같지? 그래서 일단 그걸 1번 옵션으로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첫 번째로 A가 3보다 작아. 그러면 이제 얘는 3-A로 풀릴 거고 3 루트 5A가 되겠지. 그러면 A는 3 루트 5 잘못 썼네. A 곱하기 3 루트 5 더하기 1이 3이 되고 그럼 A는 이제 3 루트 5 더하기 1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분모자의 9, 45, 44? 너무 못생겼는데? 44분의 3 곱하기 3 루트 5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찐 못생겼다 맞지? 44분의 5, 45 이게 맞는데? 계산 틀렸나? 4분의가 나오긴 해야 될 것 같거든. 선생님이 계산 틀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분차분하게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길이가 3A잖아 맞지? 맞지? 이 길에서 문제가 PF는 3PH래. 여기 뭐 써야 돼? A 써야지. 얘가 P 뭐야? 아무것도 P. 얘가 PH. 여기 3이 있어야 공식이 성립하는 거지 맞지? 여기다가 3을 써야 되죠. 이제 3을 날리고 여기 3이 없는 상태고 3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우고. 그래서 루트 5 더하기 1분의 3이 되면 이제 예쁘잖아 맞지? 그럼 4분의 3 곱하기 루트 5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4분의 만들어진 거지 맞지? 이렇게 될 겁니다. A와 B는 자연수래. 그럼 쌤이 이상한데? 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3 루트 5거든. 이 자식이! 자 약간 A 마이너스 3이라고. 근데 그건 더 이상한데. A가 3보다 크다고? 더 올라가야 되나? 뭐 어쨌든 해봅시다. 3 루트 5 아니 그냥 루트 5이지. A 3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3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3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3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루트 5 마이너스 1 a가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a는 루트 5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3인데 이건 음수야 애초에 성립하지 않거든. 뭘 수틀렸지? 또 기분이 상상해지는군요. 자, 이런 상황은 참 곤란한데 9번이나 있는 거 봐봐. 문제에서 A를 구하라고 했니? A 플러스 PG를 구하라고 했어. 맞지? 난 지금 뭐 구한 거야? 이 점의 X좌표를 구할 거잖아, 맞지? 정확히 이 점의 Y좌표를 구한 거지. 이걸 구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여기 지금 Y좌표 3이거든? 3에서 얘를 빼는 거야. 3 빼기 4분의 3루트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분의 15 빼기 3루트 5 이렇게 되고. 자, 괜찮니? 쌤이 이제 약간의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A 여기 미지수도 A 안 잡는 게 좋겠다, 맞지? 아마 T라든지 다른 문자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좀 많이 힘들어? 이제 좀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이제 1번 푸는 거. 일단 28번은 쌤도 모르겠네. 안 읽어와서 일단 이건 그냥 해보십시오. 알았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십시오. 자, 29번 봅시다. 29번. 자, 29번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28번은 쌤도 안 읽어봐서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하려면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29번 보겠습니다. 사실 쌤이 조금 전에 프린트를 받았잖아. 그래서 읽어볼 시간이 없었어. 자, 무의중심 G의 좌표가 3,1이고 BC의 방정식은 3x-1에 그러니까 적당히 그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A이고 여기 수정을 내려서 여기가 H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이 Y는 3x-1입니다. 무기중심이 지금 이제 어디가 있겠지? 여기 중점에서 한 이쯤에 무기중심 G가 있을 겁니다. 근데 G점의 좌표가 3,1이에요. 그때 AH의 길이를 구하셔야 나왔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그린 이 선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중선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리게 되면 요 삼각형과 이 기다란 삼각형은 무슨 관계여야 돼? 닮음이지. 그리고 닮음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여기를 M, 여기를 H, 여기가 M이야. 그러면 여기 G에서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선을.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어? 닮은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닮은 비는 1대 3이야. 이 무기를 성질해서 그렇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도 몇 대 몇이야? 1대 3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아,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G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이걸 3배하면 요 길이 나옵니다. 괜찮니? 그래서 3,1이랑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정직화한 다음에 몇 배? 3배하면 답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G를 준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 얘를 찾아라가 아니야, 맞지? 저 기하적 성질을 이용해서 3배에서 모아서 이런 뜻입니다. 자, 30번은 선생님도 사실 출제 의도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게 M1x라는 직선이 있어. y는 M1x라는. 그리고 이제 y는 M2x라는 직선이 있거든. y는 M2x. y는 M2x. 이 친구가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래. 자, 그때 이제 M2가 유리수, M1이 유리수야. M1이 유리수. 얘가 유리수일 때 얘도 유리수가 되게 하는, 얘도 유리수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M1의 값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그러니까 적절한 것을 이제 하나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거든. 선생님이 아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건데 12분의 5의 각의 이등분선은 5분의 1이야. 그러니까 5번이 답인 거지. 이해했어? 이제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렇게 4분의 3, 3분의 4, 12분의 5 같은 거는 너무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냥 지식으로 풀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다만 이제 출제 의도는 이런 거 같아. 결국은 이제 이 각의 이등분선을 M2를 M1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게 될 거거든. 그때 이제 M1의 값에 따라서 M2가 이제 유리수일지 아닐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그거 가지고 식을 세워서 뭔가 풀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x축이잖아. 그럼 얘는 y는 0 방정식이거든. 얘는 이제 M1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거고 여기를 내가 p라고 잡고 x, y라고 잡으면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제 같다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일반적인 원래 풀이 그대로 했을 때 M1이 유리수라면 M2도 유리수가 되게 만드는 그 M1의 그 어떤 조건을 찾아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 해봅시다. M1 제곱 더하기 1 루트분의 이제 여기 대입하면 그냥 절대값 M1x 그리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옵니다. 는 그 다음에 얘는 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지? x부터니까 그냥 y만 나오겠군요. 절대값 y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M1x 마이너스 y는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절대값 y 이렇게 될 건데 사실은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친구는 개수가 모두 뭐야? 유리수야. 얘가 뭐가 돼야 돼? 유리수가 되어야지만 전체 개수가 무조건 유리수가 될 수 있겠지. 얘가 유리수가 되기 위한 m의 조건을 찾아라 이제. 근데 12분의 5는 제곱해서 나오면 12분의 13이 나와. 1이라고 나오면 뭐가 돼? 유리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나머지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서 더하게 되면 저 근호안이 제곱수가 안 되어서 유리수가 안 될 겁니다. 괜찮아? 그런 의도인 것 같아. 의도 자체가. 몇 개 넣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12분의 5 딱 넣어볼까? 144분의 25 더하기 144. 여기는 144분의 169. 169는 누구의 제곱이지? 1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 루트 씌우고 루트 씌우면 12분의 13이라는 유리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괜찮지? 그래서 그 숫자 그냥 찾아라는 얘기야. 뭐 1번화까지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저기 선지 있는 5개 중에 유리수가 되는 거 하나 찾아라. 이런 뜻인 거. 괜찮? 쌤이 뭐 이제 약간의 보복 민망 어쨌든 보복이 좀 있었지만 또 첫 번째 학습지는 다 풀이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가 많지. 그래서 정리하고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또 다음 턴에는 학습지 2번이랑 가능하다면 3번까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준비는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래요. 네. 잘 학자 알았지? 그리고 아마 그 쌤이 이제 시간을 최대한 들여서 해볼 건데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 1번, 가능하면 2번까지 변형 문제도 준비해서 줄 거거든. 그래서 민중 쌤이랑 이야기를 해서 그 변형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 너희는 어차피 이제 아마 월요일 되면 진도 끝날 거 아니야, 맞지? 동기동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빨리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은 복습하는 거에 더해서 학습지를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몇 번 풀어야 돼? 형은 너 몇 번 풀 생각이야? 학습지? 10번. 그래, 10번 풀지. 네. 근데 10번 푸는데 10번 다 푸는 게 아니야. 거기 몇 번 문제야? 예를 들어서 프린트 좀 주고 주면 1번 10번 풀면 쌤이 널 때릴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26번인 거 있잖아. 24번 이런 거.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 24번 같은 문제는 10번 풀어도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헤매지 않을 때까지 풀면 돼. 10번이랑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지? 안 헤맬 때까지. 안 헤맬 때까지.
그냥 바로바로 I분의 이거 딱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딱 하면 돼. 오케이? 하여튼 고생했고 오늘은 쌤이 조금 헤비하게 했는데 조금 급했다 맞지? 좀 잘하고 그만큼 이제 시간을 잘 배분해서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주에 봅시다. 혹시 쌤이 민종쌤 편에 전해줘야 될 게 있으면 좀 전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있고. 오케이? 재밌어.